벙커원 라디오. 무려 철학 박사 강신주의 다 상담. 자, 또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여기 우리 지난번처럼 똑같은데요. 이 7분이 6분이죠? 이 장난 아니에요, 사연이. 그래서 예? 아니요. 이거는 거의 대표급 질문이에요. 대표급 질문. 그 6개에서 7개 사이에 거의 모든 고민이 여기에다 응축돼 있는데 소재만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고독이라는 테마로 정한 이유 중에 딱 하나는 지금이 이제 가을이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가을이면 고독이니까 했는데, 내용은 사랑2.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자꾸 연결시켜요. 이런 식이죠. 그 사람을 사랑했더니 고독해요. 뭐 이런. 원래 기대한 거는 짜라투스트라 아시죠? 짜라투스트라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초인이 돼서 첫 장면 기억나시죠? 첫 장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저 태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지 태양이 의미가 있지. 고로 나도 태양같이 됐으니 빛으로 내려가야지, 이러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비장한 어떤 고독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요? 산에 가서 10년간 이렇게 면벽하는 그 어떤 고독들, 성철 스님의 고독, 이런 거 있죠? 달마 스님의 고독,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상처받고, 망가지고, 힘들고, 이런 거,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지난번이랑 아마 좀,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좀 다르니까. 일단은 고독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지난번처럼 똑같은데, 1시간여 정도를 하면, 이제 우리 하이라이트는 이제 후반부니까요. 그때 돼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고독에 대한, 일단은 하나 얻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고독은 뭐더라? 이런 거 얻어가야 되니까, 1시간 정도 그거 하면, 우리 어준 씨가 올 거예요. 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쪽을 안 봐. 그러면 저는 그때 잽싸게 쉬는 거예요. 나가서 담배 피고. 절차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순서가 그렇게 될 거예요. 강의를 하다가, 강의는 그냥 중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준 씨가 오면, 어준 씨가 이쪽으로 막 난입할 거예요, 아마. 난입을 하면 마이크를 뺏겠죠? 그럼 뺏기는 척 하면서 저는 나가서 담배를 피고 쉬고, 여러분들의 흥분을 좀 가라앉혔을 때, 그럴 때 제가 이제 다시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고독이라는 테마를 먼저 얘기를 하면 이게 이런 건데, 먼저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홀로 있다라는 느낌이잖아요. 홀로 있다라는 느낌이 드신 분이 없는 분도 있어요. 이 사연에 보면은 고독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병일까요? 왜 고독이란 놈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왜 고민이야? 자랑이지. 우리의 궁극적 꿈이 뭔지 아세요? 고독을 안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은 에덴 동산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해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우리의 꿈은 에덴 동산이에요. 고독하고 싶지 않죠. 고독이 뭐가 좋아요? 지금 좋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를 드릴까요? 고독해지세요. 너무 때늦게 드실 거라고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적응이 됐잖아요. 우리는 10대 후반에 고독을 느꼈으면 우리는 면역이 됐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0대? 30대?
40대죠. 40대의 고독은 거의 죽음으로. 그렇죠. 똑같아요. 20대의 그 시련은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었거든요. 오히려 적당한 시련은요, 식욕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새로 인생을 리셋도 해보기도 하고, 학원도 새로 신청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하니까 괜찮은데, 50대에서 40대의 시련은요, 거의 가요, 사람들이요. 20대 때 시련 안 했던 사람은요, 40대 때 와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10대 때 다 겪어야 돼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10대 때까지, 이혼까지 다 겪으면 거의 퍼펙트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농담 아니에요. 다 겪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5, 60대 때 삶의 위기가 온다면, 그리고 힘들어 한다면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처음 겪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게 젊었을 때요. 몸살이면 안 돼요. 진짜로. 젊었을 때는요. 더럽게 힘들어야 돼요. 그게 다 보험이나 무슨 연금 같은 거예요. 나중에 되면은 웬만큼 힘들어도 안 힘들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고독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병일까요? 병 아니에요. 절대. 오늘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대충 느낌은 잡히죠. 고독 없는 상태, 고독이었다가 우리가 끝내 꿈꾸는 건 고독이 없었으면 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림이에요. 아이들이 고독해요? 고독할 틈이 있나요? 아이들만 생각해 보면 돼요. 아이가 어느 날 놀지 않고, 그렇죠? 예를 들면 바깥에 나가서 못이라던가 아니면 다키털, 솔방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걔네들이랑 대화를 하죠. 뭔지 알죠? 애들은요 고독이 없어요. 세상에 막 친구들 천지고 애인들 천지인데 무슨 고독이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요 솔방울이 떼구로 굴러가는데도 가만히 있고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 아이가 어른이 된 거예요. 고독이 물밀듯이 밀려온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거예요. 뭔가 너무나 좋고 매력적인 것들을 하고 있으면 고독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 공식이에요, 하나의 공식. 세계와의 관계가 붕괴됐었을 때 고독이 되는 거예요. 고독이라는 거 그렇게 와요. 세계와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고, 세계 쪽이 나한테 너를 밀쳐낼 수도 있어요, 나를 밀칠 때 있죠. 나를 밀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고독해지기도 하고, 또 거꾸로 내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사실은 고독이라는 게 오죠.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와 관련돼서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사물들, 사건들과 관련돼서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면 고독은 안 느껴져요. 번지점프 좋다. 번지점프 뛰면서 고독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안 느껴요. 영화를 볼 때. 아주 너무 재밌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입할 것이 존재하면 고독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고독의 정체는 그거죠. 몰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에 대해서 다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고독이 없죠. 그래서 이게 딜레마 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얘기해 보면은 어른이 된다라는 건 고독을 느낀다와 동의하거든요. 우린 그렇게 지금 자라왔고 그렇게 됐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홀로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 세계가 우리를 밀어낼 수도 있어요. 밀어낸다라는 느낌, 밀어낸다 나를. 당연히 밀어내니 내가 그거에 몰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재미있게 솔방울 가지고 놀았을 때 아이는 고독이 없었다. 고독을 해결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이 내가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는 거 있죠. 억지로의 몰입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진짜 몰입이 돼야 되거든? 그럼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술 먹으면 좋죠. 그쵸. 이게 양쪽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힘들 때, 외로울 때 있죠. 그러니까 매혹적인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매혹적인 게 있어서 그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 고독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땐 세계가 다 몰입했단 말이에요.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그쪽 꽃잎 하나 봐도 어린 시절을 돌아보세요, 한번. 어머니가 항상 나를 끌고 갔죠. 야, 그만 보고 가자. 기억나죠?
근데 지금은 꽃잎을 봐도 몰입이 안 돼요. 노을을 봐도 몰입이 안 돼요, 옛날처럼. 옛날에는 영화를 보고 소설을 보고 문학책을 보고서 울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 울어요, 내가. 그러면 책을 읽어도 어차피 뭐 시간 보내는 거죠, 2시간을. 몰입도의 문제예요. 나에 대한 몰입도가 아니라 세계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몰입도가 있느냐 없느냐죠. 그 몰입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게 나한테는 고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사랑하는 게 없다고. 밤새도록 해도 밤새도록 어떤 사람이면 밤새도록 그 사람이랑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죠. 세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몰입감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찾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빨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요. 막 스타들에 대해서 열광하고 막 이럴 때 있죠. 그거까지 뭐라 그러면 안 되죠. 그것까지 끊으면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져요, 걔네들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이제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오래 갔으면 좋겠다. 나처럼 조용필 오빠에 대한 사랑이 끊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것에 지금 문제예요. 몰입이라는 단어. 몰입할 게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딱 받아봐도 그렇죠. 다 그런 게 없는 상태예요, 고독은.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하지라고 묻지 말고 이렇게 되묻는 게 좋아요. 언제부터 세상에 대해서 몰입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세상이 풍경으로 보여야 내가 고독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리가 있어요. 유리가. 바깥에 막 폭풍우가 쳐. 그럼 여기서 음악을 듣고 이 아메리카노를 들고 브람스 같은 거 좋다. 딱 들으면서 이렇게 딱 하면은 느낌 어때요? 고독해 보이죠? 근데 그럴 때 저는 유리를 깨버리죠, 그걸. 폭풍우가 들이치면요, 고독의 여지가 없어요. 집중해야 돼. 안 그러면 막 돌이 날라오고 막 이래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알죠? 세계가 풍경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유아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고 다 그림이에요. 영화 화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심지어 애인마저도 카페 앞에서 풍경으로 볼 때 있어요. 풍경으로 볼 때 있죠. 아이 좀 이렇게 왜 풍경을 발견해야 돼요. 이 세상이 살아있는 것들이 아니라 만져도 똑같은 스크린처럼 느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화면을 보고 우리가 꽃을 만지진 않잖아요. 꼬맹이들은 만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처럼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고 나는 그 화면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작은 극장 안에 있는 게 고독의 상태예요, 일종의. 그래서 세계를 만지고 싶진 않죠. 그냥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보다가 졸리면 자고. 유리창을 깨면은 졸리면 자요? 막 폭풍우가 들어오는데? 이거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봐도 되죠. 풍경은 뭐예요? 만지거나 몰입하거나 이런 대상들은 아니죠. 그냥 이렇게 나는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몰입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한테 몰입하면 일단 징후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이분을 좋아한다. 좋아한다라고 그러면 다 앉아 있어도 저분이 딱 보여요. 이게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오든 아무리 많은 잠실 같은데 뭐 어디 있죠? 홍대 번잡한 곳이든 이런 데에서 약속 시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올 때 그 사람만 보이고 나머지가 배경으로 쫙 물러난다고. 이게 몰입이거든요. 그때 고독을 느껴요? 안 느끼죠? 근데 남자친구가 내 앞에 올 때까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풍경이에요. 다 풍경. 이 그런 시집 있잖아요. 나는 네 곁에 있어서도 나는 외롭다라는 그런 시집 있잖아. 그거에 그 사람의 멘탈리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풍경의 특징이 있잖아요. 풍경은 뭐냐면 다른 화면이 나와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풍경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헤어져야 될게. 그러면 이 풍경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쿨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남자 앉아있으면 돼요, 그 자리에. 고독의 징후는 이런 거예요. 그거를 일단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만지고 싶은 것들인가? 더 몰입하고 싶고 더 들어가고 싶은 건가? 우리가 때때로 보면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데 보면 그 놀라운 기능이 이게 벌리는 거죠. 이게 뭔지 알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풍경으로 본다면 그냥 이렇게 치면서 그냥 흘러가지만 뭔가 어디서 옷을 봤다던가 경치를 봤다던가 하면 벌리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쫙.
그게 몰입이에요. 요것도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머릿속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고독을 느낄 때 고독이라는 것들의 1차적인 징후는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 풍경으로 보여요. 풍경으로. 세상이 다 죽어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뭐 몰입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몰입이라는 감정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꼬맹이 때는 몰입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몰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가족들이 데리러 오죠. 항상 가족들이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개미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 개를 이제 제법 데려다가 데리고 오죠. 그래도 들어와도 생각이 나는 거죠. 개미들은 뭐 하고 있을까? 그쵸? 그 기억나시죠? 그걸로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희망은 하나 있어요. 몰입할 거를 찾아야 된다고. 뭐가 몰입할 것인가? 어떤 거에 몰입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걸 어떻게 찾느냐가 고독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이죠. 제스처로는 안 돼요. 제스처 뭔지 알죠? 그러니까 나 이거 몰입하는 척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진짜 몰입이 돼야 되거든요. 자, 몰입의 특징이 뭐냐? 몰입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몰입은요. 나를 잊어버려요. 뭔지 아시겠죠? 나를 잊어버린다고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이런 느낌이 없다고. 나를 잊어버리는 정도만큼 몰입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해보셨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의 가장 놀라운 느낌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길을 가다가 너무나 멋있는 어떤 걸 봤어요. 예쁜 거를. 꽃을 봤다고 하자고요. 아니면 단풍을 봤든 간에. 그걸 딱 봤어. 나중에 정신이 들어보니 2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게 그 강도예요. 몰입의 강도. 근데 예를 들면 보면서 직장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이런 나를 찾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이 고독을 느낄 때 몰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대대로 해왔었던 것들이 대마초, 마약, 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니체 책에 보면은 디오니소스 축제를 하잖아요. 바카스 축제를. 그날은 뭐냐 하면 내가 나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술 마시면서 사랑 나누고요. 온 게 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몰입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한테 몰입한다, 어떤 거에 몰입한다, 뭐에 빠져 있다라는 건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잃어버리듯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물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요, 외로움을 안 느끼죠. 외로움을 왜 느껴요? 내가 그걸로 건너갔는데 우리가 제일 슬픈 게 뭐냐면요, 나를 항상 기억을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를 만났던 남자가 있는데 시간을 자꾸 본다. 여러분을 만난 어떤 사람이요, 시계를 자꾸 보면 그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고 시간이 얼마고 내 객관적 자리가 어디고 이걸 파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불쾌감 많아요? 나를 만났는데 계속 시계를 봐요. 백화점만 하더라도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하는 절차 기억나시죠? 시계 안 갖다 놓죠. 몰입하라고. 상품에 몰입하라고. 그리고 절대 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창을 만들면 안 돼요. 백화점은. 비가 쏟아지면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백화점은 유리창을 만들면 안 돼요. 절대. 불문율이야. 그러니까 몰입을 하려는 절차를 다 만드는 거죠. 제가 지금 방금 했던 얘기로 다시 들어가자고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꾸 시계를 본다든가 다이어리를 넘긴다든가. 여러분들은 심지어 그렇죠. 제가 요새 카페에 들어가다 보면 다들 스마트폰 들고 있어요. 커플이. 서로. 왜 거기까지 나와서 구태요. 그 사람 앞에서. 그쵸? 애니팡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때 민감한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이요. 나한테 몰입 안 한다고요. 몰입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온 지 얼마 됐니? 라고 물어볼 때 민감한 사람은 알아요. 헤어져야 되겠구나. 한 번만 더 만나고. 아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내가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봤더니 역시 또 그래요. 이런 거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런 느낌이요. 이게 몰입의 느낌이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정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학교 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 그렇잖아요. 왜 그 회사나 기타 등등에 술 마시는 거 싫어하는데 애들이 안 오잖아요. 뭐 제대로 안 온단 말이에요.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나가는 얘기지만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방법은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매번 술을 마셔서 출퇴근 시간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우리 몰입도를 줄이는 게 관건이거든요. 군대 아이들이 몰입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이렇게 훈련 나가는데 하나가
그쵸. 총을 딱 들고 단풍에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애가 시를 쓰려고 그래.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런 거 그냥 지나가야 되죠. 네가 어디 있는지. 어른은 뭔가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몰입을 못 해요. 그쵸. 기껏 해봤자 잠깐만 기다려. 나 이거 일 좀 하고 올게. 아, 이러기 쉽죠. 우리는 잘해봤자. 아이들은 목숨을 걸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범한 거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고독의 느낌은 오시죠. 슬슬 오지 않아요? 몰입도 없는 거. 그리고 몰입도의 느낌은요, 내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느낌을 드는 거를 자 나열을 해봅시다. 하나씩. 나는 이럴 때 내가 없었다고 느껴졌다. 게임할 때. 오케이. 이분은 고독하지 않아요. 대서야. 뭐? 책 읽을 때. 책 읽을 때? 됐어요. 고독하지 않아요. 이거 남자친구 아니에요? 아, 남편. 이거라는 용어를 썼어요. 죄송합니다. 남편이래요. 예, 잠깐만. 책 읽을 때? 남편은요? 저도 책 읽을 때로 하겠습니다. 이거 봐. 화났다.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은요, 스마트폰 하는 거랑 똑같아. 애니팡 하는 거랑. 둘이서 집에서 책을 봐요. 각자 책을. 어떻게 해요, 둘이? 많이 안 읽어요? 잠깐만요. 요새 외롭지 않아요? 근데 뭐 외로운 것도 있으면 좋던데. 간혹가다 외로운 것도 괜찮아요. 이게 외로운 건 괜찮다. 요새 외롭지 않아요? 혼자 살 때보다는 덜 외로워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부인한테 몰입이 돼요? 네. 남편한테 아직 몰입이 돼요? 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제 박수 좀 쳐주세요. 왜 박수를 치자 하면요, 얼마 안 갈 거다라는 그 느낌 속에 좋을 때 박수 쳐줘야죠. 우리가 애들 돌잔치, 백일잔치 가서 막 아유 착하다 이쁘다 그러는 이유는 애 타락이 보이는 거죠. 너도 조금만 있으면 담배 핀다? 조금만 있으면 사고 친다? 어쨌든지 간에 그 몰입이에요. 몰입. 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언제예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문자 주고받을 때 그 순간은 좀 몰입되던데요. 외롭지 않죠. 그때는. 몰입을 찾아야 돼요. 몰입하는 거, 나를 잃어버리는 경험.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제자들 보면 춤추는 친구 있어요. 춤. 그러니까 저 강남에 보면 탱고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분 문자 찍어 드릴까? 여기다 적어 줄까요? 그분은 항상 자기가 외롭기 때문에 너무나 무아지경을 못 느낀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인도를 해요. 깔끔한데요. 그냥 이렇게 음료 좀 지저분한 데 아니고. 하지만 춤출 때는 달라요. 춤추는 짧은 시간에 그 파트너의 몸동작에 맡기는 거죠. 춤의 매력이 그거잖아요. 옛날에도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춤바람 났다고요. 춤바람 이거 진짜 무섭죠. 한 마을을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옛날 소설들 보면 어떤 읍에 제비 한 명이 나타나면요, 거기 마을이 다 초토화돼요. 초토화. 왜냐하면 몰입을 전혀 못했던 아줌마들이 모세를 만난 거예요. 모세를. 그러니까 저분이 저기에 가라 하면 그구를 가고. 춤도 그렇죠. 또 뭐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최근에 이렇게 더 되물어 보셔야 돼요. 나를 잊어버렸던 경험이다가 있으신지. 그게 거의 없다면 고독이라는 거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물론 위로는 알 수 있어요. 좋은걸? 꽤나 좋겠다. 좋아요. 상처받은 인간은 고독 속에서 도망갈 수도 있어. 이제는 직접요, 어떤 남자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라 풍경으로 보는 거니까. 이제는요, 남자가 헤어지자고 그래도 그렇게 보는 거야. 이병헌이 헤어지자고 그러네? 울 일이 뭐 있어요. 배경인데. 그러니까 상처 안 받는 방법이기도 해요. 세계를 다 풍경으로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부장이 뭐라고 욕할 수 있죠. 너는 왜 이따구로 일을 해? 그럴 때 그림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영화로. 그러니까 송강호가 떠든다? 이렇게. 영화로 보면 돼요. 그럴 때 오지 않아요? 부모님이 야단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요, 화면처럼 부모님을 보면 편해져요. 저도 버릇이 하나 있었던 게,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렇게 야단을 많이 치거나 그럴 때 버릇이에요.
저는 자는 쪽을 선택해요. 야단을 맞으면 하품이 나와요. 아니, 이거는 왜냐면 의식을 제가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힘드니까 자꾸 졸려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왔냐면 저희 아버님, 어머니 막 다툴 때 있죠. 꼬맹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다툰다는 건 상당히 위기가 느껴지는 거죠. 이거 막 현실적인 고민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쫓아갈까, 어머니를 쫓아갈까, 뭐 이런 고민서부터 이러다 훅 가는 거 아니야? 또 어머니가 싸웠으니 어머니가 밥을 해줄까, 뭐 이런 고민서부터 막 이런 거 있을 때 저는 제 방에서 졸렸어요. 저 졸렸어요, 진짜. 그런 분이 있을 텐데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를 풍경으로 만드는 방법이야. 고독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상처는 안 받을 거예요. 대신 다시는 세상과 접촉은 못해요. 그래서 이거 저한테 질문해줬던 분들 중에서 갑자기 나의 세계가 붕괴되는 것 같다. 어우, 좋은 거죠. 화면에서 드디어 3D처럼 뛰쳐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 못해요. 나중에 온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온다니까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중요한 건 온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지금 오시는 게 나아요. 60대 오시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되물어봐야 될 게 그거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를 잃어버리게 했던 경험이 있느냐. 나를 망각했었던 경험이죠. 무아지경이라는 거죠. 일종의 무아지경 같은 경우. 우리가 그래서 때때로는 남녀관계에서 섹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극도로 지향하는 것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절정의 순간에선 나를 놓아버리는 그럴 때가 오니까. 그거와 다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무아의 경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인간이 그러니까 항상 꼬맹이의 의식인 거예요. 세상에 몰입한 게 있어야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죠. 좋은 풍경이 왜 좋은지 아세요? 좋은 풍경은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긍정스럽게 해줘요. 내가 살아있으니 이걸 보내? 이런 느낌이 들죠. 좋은 영화도 그렇죠. 좋은 소설도. 반면 친구들이 싸우거나 가족이 서로 죽이려고 그러거나 이럴 때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더럽게 오래 살아가지고 못 볼 꼴을 본다고. 이럴 때 눈 감고 싶잖아요. 요 메커니즘은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요 메커니즘. 그래서 우리의 주변 현상들을 잘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현상들 있죠. 게임에 몰입하는 꼬맹이들도 있고, 아시죠? 우리 최근에 뭐 이상한 그 약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뭐죠? 예, 그런 것서부터. 그것들에 대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제가 제일 좋은 게 대마초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다 허용을 해야 되는데, 타인을 파괴하지 않는 이상 모든 게 허락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누가 그 대마초 피고 사람 안 죽이거든요? 그냥 음악이 좀 연주가 좀 잘 되지. 그게 몰입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밴드들이 녹음할 때 진짜 뻘쭘해요.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얘기해보신 분은 알 텐데, 모든 소음을 다 흡수를 해요, 벽이. 제가 제일 끔찍했던 강의가 뭐냐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사람들도 있고. 옛날에 조계종의 교육원장님께서 불교와 사회라는 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 중들이 일정을 너무 늦게 잡아가지고 일주일 안에 다 찍어야 돼, 1년분을. 지금 제 동영상은요, 전국 사찰의 스님들이 아이패드로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패드로.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근데 그렇게 했는데 스튜디오에서 찍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소리가 다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반사가 없어요. 좀 반사가 돼야 되잖아. 심지어 촬영하는 새끼는 졸아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 안에서 4시간 막 7시간 떠들 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빨려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연주하는 아이들도 그렇죠. 음악에 몰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전인권 아저씨가 저 대마초 피고 그 부르의 명곡들을 많이 만드셨잖아요. 그 잘 들어보면 알잖아요.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인권 아저씨가 최근에 우리를 배신한 거는 그걸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걸 왜 후회를 해요? 그 후회하면 안 되거든요. 명색이 예술가인데.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럴 때 보면 그러면 거의 뭐 새누리당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걸 금지를 시키니까 지금 홍대 인디밴드 애들이 녹음할 때 있어요. 녹음할 때 어떻게 되냐면 사실 대마초를 줘야 되는데 대마초를 못 주잖아.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소주를 마셔요. 락그룹이요. 스튜디오에서 녹음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서요. 흥 안 나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럴 때 음악에 몰입이 되는데 스튜디오 허옇잖아. 그 100% 거기 바깥에 이제
달래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종하는 애, 프로듀서. 그 새끼도 하품 쫙쫙 하고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인디밴드는 소주 마신다고. 소주. 뭐, 조금 있으면 청하. 제가 예전에 저 홍대 상상마당에 있었을 때 뭐를 했냐 하면 그런 인디밴드 몇 명 아는 들 있으면 저 양주 사줬어요. 양주라도 먹어라. 차라리.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독을 벗어나는 방법들이에요. 몰입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해줄 수단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담배일 수도 있어요. 술일 수도 있어. 통계조사에 그런 거 나오죠. 젊은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술이랑 담배를 한다. 해야지. 우울증을 안 걸리게 사회가 했으면은 그 아이들이 안 해요. 그거라도 해야 돼요. 애들 고독에 진짜 몸부림칠까요? 그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이 그걸 개발을 한 거예요. 술도 있고 춤도 있고 뭐죠? 예술도 있죠. 영화도 사실 우리를 몰입시키는 매체 아닌가요? 어떤 영화를 보면 블록버스터 보면 기분 좋죠. 그것도 좋잖아요. 그냥 확 가니까. 제일 싫은 영화는 김기덕 영화는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몰입이 안 되고 나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생각하도록 만들죠. 저건 뭐야? 왜 밀었지? 뭐 이러고. 그런 거랑 또 뭐 그런 거 있죠. 왜 아이가 트럭 밑에서 질질 끌려가지? 그 기억나시죠? 피에타 보셨죠? 아, 몰입을 거부하는, 몰입을 싫어하시는 작가죠. 김기덕 작가는 제가 봤을 때 고독한 작가예요. 자기 세계로 못 들어오게 만들어. 그쵸? 그러니까 우리 매체들을 보세요. 음악서부터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해방적 기능이 존재를 해요. 권력은 여러분을 고독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무아지경에 이르지 못하게. 왜냐하면 CEO도 자본도 여러분들을 무아지경에 이끄는 거 싫어해요. 왜요? 일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갑자기 이제 가을에 낙엽 진다고 일해야 되는데, 예? PPT 자료 준비해야 되는데 애들이 창가를 보면서 노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뭐죠? 고독을요 자랑이라고 하지 말자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상처받았다. 뭔지 아시죠? 고독하게 내밀린 거예요. 우리가 1차적인 느낌은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삶의 행복을 찾으려면 지향해야 될 게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몰입을 어떻게 하면 몰입도를 증폭시킬까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특히 남자친구가 식스팩이 없을 땐 불을 켜고 사랑을 나누는 건 상당히 위험한 짓이에요. 몰입도를 저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을 꺼야지. 뭐 이런 방법들이죠. 있는 그대로 보겠다라고 이러지는 마시고요. 때때로는 봐야지 몰입도가 높을 때도 있고, 눈 감아야지 몰입도가 높아질 때도 있어요.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의 기술이에요. 고독에서부터 벗어나는 기술은 내 고독의 상태는 여기서 건너뛰자라는 발버둥보다 일단은 몰입도를 어떻게 높여야 되는데 몰입의 방법이 나한테는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 사실은 권하기는 뭐하죠. 대마초? 그거 괜찮아요. 대마초 같은 거 괜찮아. 대마초는 거의 무하거든요. 지금은 참한 아주머니가 된 제 제자가 있어요. 자유영혼이었는데 심지어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제일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보는데 자유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몰입을 잘하고 어떤 남자한테 몰입을 하면 올인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애들을 키워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을 때 사찰을 가길 좋아했는데 스님한테 빠졌죠. 뭐 상관이에요. 몰입하는데 지장이 없었나 봐요. 스님이란 게. 여러분들은 지장이 있죠? 스님이면 좀 지장 있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하기에 상당히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이런 거에서 접잖아.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남자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님도 헷갈리는 거죠. 중생 한 명이 나한테 도움을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제 만나주고 얘기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안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동국대 대학원을 간 거예요. 이유는 하나, 그 스님이 동국대 대학원에 다녔으니까. 스님이 이제 슬슬 이제 위기감을 느껴요. 제가 봤을 때 그 스님은 죽어도 해탈 못해요. 저도 사실 해탈 못하거든요. 저도 무서워하는 게 스토커거든요. 그 스님도 그런 거예요. 근데 스토커를 포용해야 해탈하신 건데, 사실. 그래서 도망가셨어요, 중국으로.
근데 제 제자는 그런 몰입도가 강한 여자라서 학교를 휴직계를 내고 중국을 쫓아가고 북경에서 차여요. 아주. 왜냐면 스님이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까 잡히고 뭐고 없는 거야. 나는 네가 싫다.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스님이라서 그래요. 스님이라서 그런 거야. 어차피 자비의 화신인데 명색이 잔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까지 가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쵸,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잔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인문학 강의를 들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좋아해요, 많이. 무조건 상처만 받으면 제 책을 읽고 제 강의를 듣고 온라인을 수강하고 어쨌든 그래서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게 저한테 소원이 그거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아팠나 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사랑하겠다고. 그 진짜 아픈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런데도 애가 몰입도가 센 애라서 6개월도 안 돼서 또 이번에 유부남을 만나가지고 고생했다가 또 그랬어요. 올해 결혼했어요. 아니요. 유부남이 아니고. 지금은 그 정체를 제 제자의 그 강력한 몰입도를 전혀 모르는. 근데 마지막에 좀 슬픈 게 그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랑 결혼했어요. 잘 된 게 아니라 저한테 카톡이 와요. 외로운가 봐. 다시 도졌어, 슬슬.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요, 이 친구가 자원을 해가지고, 원래 저 인천 지역 초등학교에 있었거든요. 어디냐면 양주로 들어간 거야. 일종의 절생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무슨 죄야. 남편은 도시생활 하고 싶은데 굳이 남편은 서울의 직장인데 양주서부터 차를 몰고 나와요. 양평서부터. 남편 착하죠. 좋은 남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답으로 그러죠. 당분간 있어라 라고 얘기를. 근데 그 아이 자유영혼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 나이에 아직도 몰입도가 있거든요. 힘들게 살죠. 몰입도가 있는 삶은 힘든 삶이에요. 그러니 고독하게 사세요. 나대지 말고. 세상을 풍경으로 보고요.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말고 몰입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벗어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 그랬잖아요. 고독하지 않다고 그래서. 아니, 고독을 뭔지 모른다라고 그래서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막 헷갈리는 그게 되는 거죠. 무아지경이라는 거의 방법을 어떻게 얻을까라는 문제인데 이건 진짜 사활을 걸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얻을까? 제가 방금 또 기억났다. 제가 이 제자 얘기를 했던 건 별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스님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남자친구랑 동남아 갔었을 때 대마초 했었던 이야기. 그렇죠. 남자친구는 담배를 펴가지고 대마초가 그닥 힘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기분 좋다 뭐 이런던데 제 제자는 담배를 안 피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항문이 다 열렸어요. 숙소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항문이 통제가 안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완전히 놓는 거예요. 왜요? 그걸 우리 몰입이라 부르는데 무아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항문이 다 열리는 거야 그냥.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근육이 다 이완되는 거야. 사람이 언제 근육이 이완되게요? 죽을 때. 그래서 죽고 나서 경직이 딱 있다가 이틀 정도 염하죠. 염이 뭐냐 하면 경직이 딱 풀리면 사람 몸이 처음으로 열려요. 다. 오만 구멍에서 다 쏟아져 나와요. 잡아줬던 게. 그러니까 산다라는 건 그래서 사는 거의 정의를 이것도 적어놔야 돼요. 산다라는 거는요. 항문을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정의예요. 항문이 느슨해져 가지고요. 자꾸 뭐가 흐른다. 이러면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나이 든 어르신들이 항문이 안 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 속옷만 보면 알아요. 얼마 됐는지.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 했죠. 근데 그래서 한 번 죽을 때 항문이 열리는 거죠. 똥 싼다라 그러잖아요. 그런 소설에 그런 거 안 나와요? 소변을 지렸다. 몰입과 무아의 경험이 육체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다 열려요. 그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 때문에 그 경험이 이제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면 완전한 어떤 거에 몰입이야. 나를 떠나는 거예요.
요거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딱 보면은 돌아보시면 딱 돼요. 학문을 꽉꽉꽉꽉꽉꽉 조이게 하는 제도가 있고요. 우린 사활을 걸고 그걸 풀어야 돼요. 우리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프로이트가 죽음의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희망, 살아가려는 것보다 더 강렬한 쾌감이 하나 있다. 죽음의 본능.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전쟁이에요, 전쟁. 살아있으되 학문이 풀려야 돼요. 죽기 전에. 그래서 어떤 영화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고 기타 등등 이렇게 만나서 강한 섹스를 나눴었던 어떤 커플들 보면 대소변 그런 건 유도 아니에요. 완전히 열어놓는 거예요. 완전한 개방. 그게 몰입이거든요. 우리 전쟁이 뭔지 아시겠죠?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변비가 많아요? 힘드니까. 억압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바로미터예요. 이게 바로미터가 좀 더러운데 변비가 많으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사는 게. 변비가 줄어들면 여러분들은 괜찮은 거야. 이제 슬슬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 없고 억압받는 자들이 학문을 더 쪼이고 살아야 돼요. 아, 이게 뭔지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똥 잘 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이분들 괜찮은 분들이에요, 이분들. 행복하죠? 예? 행복하죠? 못 누시는 분들이요. 제일 힘든 분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고독이 먼 것 같아요. 변비의 느낌이 있어요. 변비에 걸려본 사람은 고독의 느낌과 같다라는 걸 알아요. 아니,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걸 웃으시면 안 되고, 이 철학적 근거가 있어요. 제 얘기는 항상 철학적 근거가 있잖아요. 잠깐만, 들어봐요. 스피노자의 평행론이라고 있어요. 패럴렐리즘. 이게 뭐냐면, 기존의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정신이 숭고하고 정신이 작용을 많이 하려면 금욕을 해야 돼요. 육체적인 걸 눌러야 돼.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반비례 관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전통이 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려면 굶죠? 그쵸? 그리고 우리도 아직도 기도원 가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원. 그래서 기도원에서 금식해가지고 굶잖아요. 근데 그게 정신이 맑은 게 아니라 약간 맛이 가는 거거든요? 약간 배고프면 환각 증상이 있어가지고 자꾸 심도 보고 그래요. 헛것이 보이는데.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몸이 건강한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금욕하면 안 되죠. 금욕하면 안 돼요. 공부 잘하려면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영양가 있게. 그쵸? 바보 같은 사람들만 굶어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뭐 안 돼요, 안 되기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바로미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정신의 이완작용은요, 육체의 이완작용과 같이 갈 거라고. 머릿속에서 아무리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오늘 수업 들었으니 나를 잇는 무아의 경험을 해야지 내 삶의 희열을 다시 되찾을 수 있고 꼬맹이 때의 희열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 알아요. 그래서 탱고바에 가. 몸은 안 움직여요. 무서워. 이 남자가. 아이씨, 뭐 돼요? 그럼 나중에 내 머릿속에는 그래요. 맡기자. 몸을 맡기자. 리듬에 맡기자. 안 된다니까? 돼요, 그게? 안 되지. 같이 가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같이 갈까. 운동도 그런 거 있어요. 극한적인 운동을 하게 됐었을 때 이완이 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이완 쪽도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독하신 분들이 선택할 게 변비의 징후라면 산책 잘하고 잘 걷고 뛰고 해서 장운동을 잘해서 일단은 변을 빼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농담 아닌데. 아, 심각한 거예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진짜 드리는 건데. 변비와 고독은 같다고요. 변비는 고독이에요. 이상하다. 그럼 설사가 무한가? 이런 거. 그쵸. 아이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나를 어떻게 놓아놓느냐라는 이거를 어떤 기술들이 우리가 필요한데요. 방법도 필요하다고요. 수영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기분 좋게 춤추는 것 같거든요, 수영이.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춤추듯이 물 있죠, 물 흐름 속에 이렇게 따뜻하게 됐을 때 오케이. 그것도 괜찮다.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증진시킬까가 이제 이게 문제죠.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올게요. 고독이라는 거는 얘기했잖아요. 강한 자의식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죠. 나한테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고, 긴장돼 있는 거고요. 잡고 있는 거고요. 이 세계를 풍경으로 보는 거고요.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몰입하지 못해요. 나만 몰입해. 나에 대해서만. 몰입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분열증적으로 빠져요. 우리의 문제가 그거죠. 고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 친구가 고독해하고 안 나오려고 그럴 때 뭐 해야 될까? 그래, 잠시 그 집에 계속 있으렴 하면 안 되고요. 몰입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리창에 돌을 집어서 깬다던가. 뭔지 알죠? 그 순간에 고독이고 뭐고 다 날아가요. 예? 혼자 이렇게 고독에 취해서 분위기 맞춰주지 마세요. 그거는 혼자 지 무덤을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고독을 이해할 때 제가 강조드렸었던 거 있죠. 세계에 몰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몰입을 못한다라는 건 나 자신의 자의식이 강한 거예요. 그렇죠? 해방감 한번 느끼게 해드릴까요? 욕 한번 시원하게 세게 한번 해보세요. 욕이요? 욕 못하는데. 욕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씨발! 구원 받으신 거예요. 저게 별게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이제 좀 있어요. 우리 저 어준 씨 맞나?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이게 또 안 온다. 쉬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 저 김호준 씨가 하나의 전략처럼 생각한 게 저기 책 사인할 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쫄지 마 씨발. 그게 우리한테 희열이 주는 게 그거 눌렀던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욕이 가지고 있는 것도 어쨌든지 간에 이 변비적인 걸 풀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느낌 가지고 계세요. 무슨 고독이 어디 있어요, 고독이. 조금 좀 기분 나쁘면 에이 씨발 이러고 살면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기분 좋죠? 욕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요 정도 수준까지 일단 고독과 몰입의 관계에 대해서 그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이거를 가중시킨 건 많죠. 제가 농담 삼아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책 같은 거 있죠.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창 시절에 보면은 제가 오늘 강의 때마다 강조하는 건데 우리의 가도기가 한 번 있었거든요. 위에는 교과서가 있고 밑에는 내가 보고 싶은 책이 깔려 있었던 그때. 이 교과서가 딱 들어오면서 우리는 몰입이 안 돼요. 교과서는 몰입이 안 되는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끌어당기기보다 나를 밀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거기 가보겠다고 하는 그 뭔지 알죠? 막 가면은 막 잘한다고. 근데 그 교과서 밑에 깔려 있었던 책은 어떤 책이에요? 나를 빨아들이죠. 통제를 해야 돼요. 나 진짜 통제해야 돼요. 소설 읽으면 통제한다? 진짜로 좋은 책을 읽고 나를 매료시키는 책은요. 나를요 안 잡아놔야 돼요. 학교도 못 가요. 다 그러잖아요. 그 책을 읽느라고 옛날에 문인들의 특징. 그 책을 읽느라고 학교에 못 갔다라는 경험이 있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 있는 분? 있어요? 그럼 좋아요. 있으시죠? 이거 보세요. 연배가 높으시거나 정신적으로 높으시거나 이런 분들 빼고 나머지는 없죠. 여러분들은요. 너무 안 좋은 시대에서 사셨던 거예요. 몰입을 금지하는 시대에 저희 때보다 교재를 더 많이 봐야 되는 시절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는 게 이제 우리의 몰입을 방해하는 책들만 있고 공부 잘하는 놈들은 독한 놈들이에요. 자기를 밀어내는 책을요 억지로 쑤시고 들어가는 아이죠. 우리는 그냥 밀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밀리면 밀려야 되죠. 몰입이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이런 거예요. 마치 그런 거야. 부모가 점지를 해준 거예요. 이 남자랑 결혼해라.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내 남편이다. 이렇게 성공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회 가거나 해도 다 망가져 있는 이유가 뭔데요? 애들이 돈은 잘 벌지만 애들이 망가져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근데 우리 예술가들 있잖아요. 주변에 힘들지만 돈 잘 못 벌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었던 친구들은요. 매번 지금도
그 했던 일을 가지고 몰입을 해요. 하고 있나요? 일은 어떠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몰입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시나요?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외롭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외로울 틈 없죠, 별로죠? 어떠세요? 어때요? 몰입 안 되죠? 억지로 회사 가죠. 회사는 자꾸 나를 밀어내는데 굳이 문 열고 출근부에 카드 찍고 들어가서 굳이 앉아서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12시면 점심이 다가와.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몰입은 밥이죠. 그렇죠? 제가 저 사무실이 강화문이라서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장으로 딱 들어갈 때 사람들의 표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표정들이요. 텍스트 보는 사람들이요. 교재로 막 들어가. 그렇죠? 들어가요. 근데 어느 때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근데 왜 12시에 나와야 되는데 11시 45분서부터 나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강화문 보면 11시 40분서부터 애들이 확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12시서부터 1시 10분까지 강화문 쪽은요. 진짜 예쁘게 활짝 펴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얼굴 표정 보면 저리 좋아하는 밥이나 계속 드시면 되는데 굳이 저기에 들어가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오늘 고독이라는 테마 같은 거 지금 쉽게 무거운 주제라서 쉽게 얘기하지만 만만하지가 않죠. 이거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도 될 건 그거예요. 몰입이 안 되는데 몰입은 해야만 돼요. 몰입을 못하면 죽은 거니까. 안 그러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그래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몰입을 할까? 몰입의 이 감각을 어떻게 키울까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조금씩 해야 되겠죠. 조금씩 어디서부터 할까? 뭐서부터 할까?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되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문학도 있고 예술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몰입의 감각. 학창 시절에 교재 밑에 깔아놨었던 그 책의 감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어떻게 그걸 살릴 것인가? 다시 한번 몰입을 하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세계를 조금씩 열어가는 거죠.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뺏긴 거예요. 그쵸? 저희 어머님 진짜 기억나요, 진짜로. 막 책 좀 읽으면은, 문학책 읽으면 옆에서 그래요. 그거 읽으면, 우리 항상 하는 말 있죠.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근데 돌아보니 그 당시에도 돈이랑 쌀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교과서를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제가 그 시절로 가면, 행복해요, 엄마. 라고 그랬을 것 같아.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임인 거예요.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나한텐 그게 뭘까? 그쵸?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 화면을 내가 찢을까요? 유리창 있잖아요, 유리창이 있는데 저와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돌을 던져서 깨줘가지고 폭풍우가 들어오도록 만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깰까요? 어떻게 할까? 모르겠다, 그쵸? 먼저 그거 스크린부터 만지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쵸? 이거 똑같네? 뭐 이런 자각을 하고, 이거 유리에 불과하네? 이런 자각도 되겠죠? 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까?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 같아. 그 부분은요. 그렇죠? 몰입하게는 해드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강의하다가 옷을 다 벗는 거죠. 몰입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 두 번째 벗으면 병인가 보다. 쟤는 그냥 노출증인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에는 어떤 사건이든 간에 우리한테 몰입이 된다고요. 다 돼. 근데 문제는 지속적인 몰입이죠. 어떤 여자를 만나든 어떤 남자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다 몰입이 되는데 그런 곳이요. 그곳에 가면 항상 몰입이 되는 곳. 그 사람을 만나면 항상 몰입이 되는 사람. 그쵸? 그걸 먹으면 항상 몰입이 되는 그것. 그런 것들을 찾는 게 문제예요. 잘못하게 되면 그거를 못 찾게 되면 단발맛 쪽으로 가는 거죠. 더 강하게 나를 몰입시킬 수 있는 자극들을 찾게 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고독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조금씩 살펴봤죠. 일단은 징후가 세계가 풍경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독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대응일 거다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시죠?
나를 야단치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사람을 풍경으로 보면 나는 보호돼요. 저 창 바깥에 있는 것처럼. 막 같은 게 이렇게 있도록. 순간적으로 그런데 보호는 되는데요. 보호돼요. 돼요. 그런데요. 갇혀요. 보호는 되는데 갇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지금 상처받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쳤을 때는 잘하셨어요 라고 하고요. 저는 한 번 정도로 이렇게 보호막처럼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죠? 제가 갇힌 거라고.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고독이요? 100%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세상에 물러나서 세계를 모조리 다 풍경으로 보는 경험은 괜찮아요. 상처를 많이 안 주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만. 언젠가는 그 풍경으로 보는 세상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찍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찍고 나와야 될지, 누군가가 찢어줘야 될지, 찢어주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건지. 딜레마예요. 고독을 병으로 얘기해 본다면 자폐증이거든요. 자폐증 걸린 아이들은 세계가 나한테 너무 충격이 줬을 때 자기 내면으로 잠가요. 마치 문 안으로 들어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여길 잠궈서 들어가는 거야. 자폐증 환자를요 빼낼 방법은 없어. 안에서 잠궜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서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부모들이 10년, 20년 걸려요. 얘야 나와도 돼. 나와도 돼. 나와도 돼. 소리는 들려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아이가 열고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은 유일하게 방에 들어가서 잠궈요. 보호받으려고, 보호하려고. 다 죽었어요, 가족들이. 사랑한 사람이 다 죽었어요. 상처를 받아서 불나고 뭐 다 죽었어.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뭔지 아시겠죠? 충격을 받으면. 그럼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잠궈요. 고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한번 들어가면 그 그림이에요. 아이는 바깥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죠. 불도 없어지고 평화가 오고 봄도 왔다라는 거를 몰라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언젠가 한번은 열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불이 막 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잠근 거예요. 나가기 싫어요, 엄마 하고. 무서워요 하고 잠근 거야. 언제 열고 나가죠? 이게 고독한 사람이 가진 병폐거든요, 일종의. 왜냐하면 바깥이 안 보이니까. 바깥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물론 바깥에서는 소리는 들려요. 어머니가 누가 그러죠. 괜찮아, 괜찮아. 계속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럴 때 용기를 언젠가는 한번 내겠죠.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나오면 자폐증에서 고쳐지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을 보면은 이중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세계에 그냥 노출돼가지고 막 상처받는 것보다 고독으로 자기 내면으로 침잠하고 세계를 풍경으로 보는 거 하나의 전략인 것 같아요. 슬픈 전략인 거. 슬픈 전략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보호막은 또한 우리의 감옥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아까 어머니가 하나의 상징일 거예요. 어머니란 존재가. 제발 여러분들이요.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서 아주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바깥에서 계속 외쳤으면 좋겠어요. 나와도 된다고. 그런 사람을 만날까? 못 만나면 처박혀 계시는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춤도 춰보고 노력은 해볼 수는 있어. 해볼 수는 있어요. 해본 데까지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방법은 알았으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나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에 그 두께가 좀 얇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끝내 궁극적으로는 그런 어머니 같은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봐요. 따뜻한 사람이요. 어쨌든 따뜻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나올 수 있게 괜찮다고. 여기는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확 나왔는데 다시 한번 뺨을 착 때리면 여기 좀 이따 우리 상담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고독의 정도는 그런 정도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세계에 몰입은커녕 세계가 다 밀치고 나를 찢으려고 그러는 것들을 몇 번 거쳐서 안으로 들어가 버린. 누가 그걸 다시 또 나오라고 그럴까? 그쵸? 이게 이제 고독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것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중적인 감정이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세계가 힘드시잖아요? 그 있었던 곳에서 육체적이든 장소적이든 시간적이든 간념적으로라도 거리를 딱 두세요. 풍경으로 보는 연습하세요. 진짜 편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렇게 딱 보면 돼요. 막 뭐가 뭐라 그러면 그 다른 거 보면 돼요. 그 사람 말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빨을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떠들 때 이빨이 몇 개 보이나 이렇게 보면서 보면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말 많이 듣지 말고 다른 거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뭐 개미가 지나가면 개미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쨌든지 그건 보호의 방식이에요. 그 테크닉도 슬픈 게 본능적으로 배우잖아요. 본능적으로 배우잖아요.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그러고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약간 멍 때리면서 이렇게 고독의 보호막이라고 그러나? 안 들은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 진짜 누가 나한테 이별하자, 헤어지자라고 그래도 우리 이럴 때 있죠. 응? 뭐라 그랬어? 순간적으로 그럴 때 있어요. 다 들어놓고서 그 차단할 때 있어요. 그만 헤어지자 그럴 때 헤어질 때 확 닫아요. 컵을 본다든가 이러다가 뭐라 그랬니? 그것도 방법인데 눈 위에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갇히게 되면 바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린 모르고 그 안에 갇힐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독이라는 전략이요. 그 전략은 생존 전략이기는 하지만 묘한 대가가 커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사회라든가 기타 등등 이 구조적인 것들이 좋아져야 되겠죠. 많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와도 따뜻하고 몰입할 수 있게.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삶을 지향하는 것들은 고독과의 싸움이에요. 고독해지는 내 모습과의 싸움일 거예요. 그렇죠? 세계를 풍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계에 몰입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건 맞아요. 너무나 예쁘다. 촛불 너무 예쁘죠? 촛불 너무 예쁘잖아요. 예쁘면 만져야 되지 않아요? 만졌을 거예요. 한 번은. 근데 다시는 안 만지죠. 왜냐하면 이제 촛불은 풍경이 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상처받았다고 그게 떨어져 나오면 아무것도 못 만지는 세상으로 변해요. 조금씩. 나이 먹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슬프게도. 옛날에는 막 그걸 만졌었는데 그걸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죠. 에덴 동산에 있는 거인지도 모른다. 촛불을 만지고 손이 타도 순간 앙 하고 울었지만 다시 촛불을 만지는. 제 동생 얘기를 해드릴까요? 제 동생은 얘가 재밌는 게 저랑 8살 차이 나거든요. 제 동생을 제가 봐야 되는데 제가 자랄 때는 가난해가지고 어머님이 장난감을 안 사줬어요. 근데 제 동생이 태어나고는 집이 좀 풀렸어요. 장난감을 막 사주는 거야. 그 장난감 제가 가지고 놀아야죠. 왜냐하면 못 가지고 놀았으니까. 그래서 제 동생의 장난감을 제가 다 가지고 놀고 제가 8살이고 제 동생의 취미생활은 뭐였냐면 젓가락으로 여기를 쑤셔요. 잘 노는데 쑤시다가 옛날에 100볼트였어요. 지금은 애가 죽었겠죠. 그래서 딱 놓고 울어요. 그럼 손을 놓잖아. 그럼 전 장난감에다가 탁 쳐다보죠. 울음이 그쳤어. 이 새끼 왜 그래? 그래서 놀면 다시 해요. 또 빼려고. 까먹어요. 깜빡 해서. 하루 종일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오셔서 저를 치죠. 뒤통수를. 팍! 애벌했더니. 전 그 아이 모습이 기억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을 것 같아. 상처 안 받아요. 뭐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뜨거웠다고. 그 들어가 버렸잖아요. 안으로 쏙 달팽이가 안으로 들어가듯이. 달팽이 안으로 딱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달팽이 안으로 들어갔으니 달팽이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죠. 거기에 누가 서 있는지도 모르고. 나쁜 놈도 있을 수도 있고요. 좋은 놈도 있을 수도 있고 나쁜 년도 있을 수 있고 좋은 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 같은 그거요. 아셨죠?
제 동생이요. 제 위대한 제 동생. 예? 예? 소켓에 꽂힌 금속 젓가락을 손으로 계속 빼려는 그 집요함. 애가 찌릿찌릿했었나 봐요. 지금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하시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다시 강조하지만 겁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쵸? 예, 그게 이제 우리의 슬픈 결론이고. 어준 씨 왔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오늘도 어준 씨는 안 오고요. 저희가 이제 쉬어야 돼요. 이제 제가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프롤로그는 됐죠? 네, 프롤로그 됐죠? 뭐 얻으신 거 있으세요? 메모해 놓은 거? 없어요, 별로? 뭐 변비 얘기 뭐 이런 거. 그렇죠? 아, 그거 진짜 제가 잘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저 여러분이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미터예요. 아침에 화장실 가면 여러분의 실존을 알아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더 재미있는 거, 이게 너무 절절하고 여러분들 이야기니까 요거를 읽어보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어려워만 두려워만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